속보, 손흥민 리버풀 축포. 클롭 감독 1077억의 결심에 난린난 상황. 네이마르 파리 떠나고 살라 영입계획 보도되자 손흥민 드디어 리버풀 가나. 손흥민, 30을 영입하겠다는 팀이 한둘이 아니다. 토트넘도 현실을 인정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MIN은 1일 한국 시간 스페인 피차에스의 보도를 빌려 토트넘이 내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가 원하고 있는 손흥민을 떠나보내기 위해 이적료 7천만 유로, 약 980억 원을 요구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손흥민 이적설이 터졌다. 세계적인 명문 클럽 레알이 노린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수 한 명 영입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레알을 생각하면 7천만 유로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 또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해 선수 가치가 더욱 올라갔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 트랜스퍼마크트에도 손흥민의 몸값은 7,500만 유로, 약 1,050억 원라고 표시돼 있다. 레알이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공격수도 필요한 상황이다. 레알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고 등 젊고 유능한 측면 공격수를 보유했지만 먹튀, 에당 아자르의 존재는 언제나 머리 아프다. 마르코 아센시오도 팀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핵심 공격수 카림 벤제마도 어느덧 35세이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레알만 손흥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영입팀이 더 있다. 이날 영국 더하드 태클에 따르면 같은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을 비롯해 바이에른 뮌헨, 독일, 바르셀로나, 스페인,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등 다른 빅클럽도 손흥민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딘 존스 기자가 주장한 것인데, 존스 기자는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레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리버풀도 항상 손흥민을 좋아했다. 바르셀로나, PSG, 뮌헨도 있다고 전했다. 과연 손흥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올 시즌 토트넘 성적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리그 4위 또는 트로피를 따는 것이 중요하다.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은 2008년 리그컵이었다. 그 이후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그동안 손흥민, 해리 케인의 이적설이 끊이지 않은 것도 토트넘이 무관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반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핵심 선수를 지킬 수 있다. 매체도 토트넘은 4위 안에 든다면 손흥민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토트넘은 그를 팔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까지다.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다. 2. 리버풀이 좋아하는 손흥민, 바르셀로나도 원한다. 영 언론 이적설 추가. 영국 언론이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점쳤다. 영국 리버풀 에코는 30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만약 올 시즌 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며 토트넘이 리그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손흥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구단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있지만 리버풀은 항상 손흥민을 좋아했다. 바르셀로나도 손흥민을 좋아하는 클럽일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이 지난 25일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로 주목받았다. 스페인 마르카는 29일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상적인 선수다.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적응할 것이라며 손흥민은 팀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선수다. 골 결정력도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검증된 월드클래스 선수가 등장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선수가 나타나면 유럽의 많은 최정상급 클럽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럽 대륙의 빅클럽들은 공격수를 찾고 있고 한 명의 선수가 모든 클럽의 목록에 있다며 손흥민에 대한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토트넘은 29일 열린 본머스와의 2022에서 23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3에서 2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3위를 이어갔다. 토트넘은 올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D조에선 조 1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마르세유, 프랑스 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통해 16강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김민재 우상 반 다이크와 함께 뛰나? 영언론, 리버풀 영입 적극적. 김민재, 27, 나폴리는 이적설을 부인했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는다. 더선은 29일, 리버풀이 나폴리 스타 김민재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의 옵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비수 영입에 적극적이다. 맨유가 김민재를 잃을 위기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A매치 기간 김민재가 이적설에 대해 부담을 드러냈다는 것도 전했다. 김민재는 맨유 이적설에 대해 이적설이 도는 것이 불편하다. 사실이 아니다. 소속팀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나폴리는 세리에 A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김민재의 선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국가대표 경기를 마친 김민재는 29일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김민재는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반 다이크 선수다. 그의 비디오를 보면서 많이 배운다.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만약 리버풀이 김민재를 영입한다면 우상 반 다이크와 나란히 골문을 지키게 된다. 김민재는 국가대표 동료 손흥민, 황희찬과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으로 만난다. 4. 김민재의 여전히 관심이 화살표. 손흥민 vs 반 다이크, 누구 품으로? 토트넘과 리버풀이 김민재, 나폴리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더 부트룸은 3일, 한국 시간,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팀들이 김민재 영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토트넘과 리버풀은 김민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나폴리로 향하기 전 토트넘과 이적설이 났다. 당시 에버턴과 토트넘 등이 김민재의 행선지로 언급됐다. 하지만 토트넘은 김민재 영입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 사이 나폴리는 김민재를 품었고 이는 신이 한 수가 됐다. 반면 토트넘 수비는 시즌 내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토트넘을 이끌었던 주제 무리뉴 AS 로마 감독 또한 김민재를 원했다고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을 이끌 당시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었다. 나는 그와 영상통화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이 영입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구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리버풀도 수비 보강이 필요하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한 버질 반 다이크, 30일. 위 파트너인 동시에 대체자가 필요하다. 조엘 마팁도 30대를 넘긴 상황에서 조 고메즈는 부상과 기복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브라히마 코나테와 반 다이크가 호흡을 맞추는 가운데 김민재 영입으로 수비진을 개편하려 한다. 빠른 발로 뒷공간 커버에 강점이 있는 김민재이기에 데인마크가 뛰어난 반 다이크와의 좋은 호흡을 기대하고 있다. 나폴리는 김민재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재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된다.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약을 통해 바이아웃 금액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다. 5. 콘테 떠나도 똑같았다. 손흥민, 골침묵 플러스 조커 모우라 퇴장 충격. 토트넘 또 무승부 4위 도약. 킨 환상 동점골 폭발. 에버턴과 1대1 비겼다. 토트넘 손흥민, 30일, 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선발 출전에 82분을 뛰었지만 EPL 개인 통산 100호 골은 다음으로 미뤘다. 최근 콘테 감독과 작별한 토트넘은 스텔링이 감독 대행의 첫 경기서 아쉽게 승리하지 못했다. 승점 1점을 추가해 리그 4위로 도약했다. 토트넘이 4일, 한국 시각,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벌어진 에버턴과의 EPL 원정 경기서 1대1로 비겼다. 케인이 선제 PK골을 넣었지만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에버턴은 두쿠레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로 홈에서 고전했지만 마지막에 패배를 모면했다. 토트넘이 승점 50점으로 뉴캐슬, 승점 50, 맨유, 승점 50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 차에서 뉴캐슬에 밀렸고 맨유에는 앞섰다. 리그 4위 토트넘이 두 팀보다 2경기를 더 치렀다. 토트넘이 경기 초반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다. 토트넘은 빠른 좌우 전환으로 에버턴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토트넘은 3-4의 3전형을 들고 나왔다. 최전방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허리에 페리시치, 호이비에르, 스키포로, 랭글레, 다이어, 로메로, 골키퍼 요리스가 나섰다.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치른 토트넘의 첫 경기였다. 지휘봉을 스텔링이 감독 대행이 잡았다.